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320쪽입니다. 자, 320쪽에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이라고 나오죠. 우리 원가 모형은 지금까지 유형자산 처리한 게 다 원가 모형으로 한 거예요. 아셨죠? 원가 모형은 지금까지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재평가 모형을 배워야 되잖아요. 자, 유형자산의 재평가. 유형자산의 재평가. 우리 재평가라고 하는 건 뭘까요? 재평가는 금액을 다시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에 취득할 때에는 취득 원가를 장부 금액으로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1년이 지났어. 그러면 내가 샀을 때 가격하고 1년이 지났을 때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가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죠. 공정가치가 달라졌겠죠. 그랬을 때 금액을 어떻게 할 거냐? 취득원가를 계속해서 장부금액으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가져갈 거냐? 이걸 정해야 돼.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회계정책이라 그래요. 알았죠? 그래서 원가를 그냥 그대로 쓰겠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원가 모형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원가 모형은 취득원가를 그대로 장부금액으로 유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가 모형에서의 장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니꼴 취득원가에서 뭘 빼야 돼? 장부 금액이니까 그동안 감가상각 누계를 빼는 거죠. 자, 뭘 뺀다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요. 이게 장부 금액이 되는 거야. 근데 감가상각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 뭐도 있지 아까? 금방 배웠던 거. 손상차손도 있죠? 손상차손 누계액이 있으면 이것도 빼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원가 모형은 취득원가에서 마이너스에서 장부 금액을 계산하는데, 두 번째 재평가 모형이 있어요. 자, 이 재평가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장부 금액을 계산할 때 얘는 재평가 모형에서의 장부 금액은 취득원가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재평가 1의 재평가 금액에서 빼는 거야. 취득원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평가 금액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물론 여기서도 누가 있으면 누구도 빼. 손상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야. 얘하고 얘 차이라는 얘기죠. 장부 금액을 계산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토지를 100원짜리를 샀어요. 됐습니까? 그럼 이게 취득원가잖아. 최초 취득했으니까 이게 취득원가야. 그럼 취득했을 때 장부 금액은 취득원가를 장부 금액으로 하는 거야. 최초에는. 근데 이제 이게 자 1년 지났어. 1년 지나서 지금 공정가치는 120원이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냥 100원을 그냥 쓸 거냐 120원을 고칠 거냐 이걸 결정해야 된다고. 알았죠? 나 이거 안 쓰겠다. 그냥 100원으로 하겠다 이 소리지. 이게 원가 모형이야. 또 1년 지나면 공정가치가 90원이야. 취득원가는 100원이고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안 하겠다는 거야. 그냥 이거 하겠다는 거야. 또 1년 지나면 공정가치는 장부금액은 현재 100원인데 공정가치는 130원이야. 어떻게 할 건데?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가치를 반영하지 않겠다. 무평가법. 취득원가를 그대로 가져가겠다. 이게 원가 모형.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이걸 배운 거예요. 알았죠? 다만 공정가치는 반영하지 않지만 우리가 1년간 썼으니까 뭐는 해야 돼? 그렇죠. 감가상각은 진행해야지. 손상차손도 있으면 해야 되고. 알았죠? 이게 원가 모형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결국 원가 모형은 이 100원이 계속 살아가는 거잖아. 계속 100원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재평가 모형은 어떻게 하는 거냐? 재평가 모형은 이거 안 하겠다는 거야. 아이고야, 이거 뭐라. 자, 재평가 모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 안 하겠다는 거야. 최초에만 이걸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걸로 하겠다 이 소리야. 이거 안 하겠다. 이걸로 하겠다 이 소리야. 이해 갔어요? 그러면 취득원가가 바뀌잖아. 이게 뭔데? 재평가 1에 재평가 금액이잖아.
이 금액을 가지고 장부 금액을 계산하겠다 이 소리야. 알았습니까? 그 차이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재평가를 하게 되면 뭐가 나오죠? 재평가로 인한 차이가 생기죠. 재평가 모형은 차이가 생기잖아. 원가 모형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재평가 차액이 발생하게 돼. 재평가 차액. 요 재평가 차액은 증가액이 나오면 뭐가 나온다고요? 증가. 올라갔다는 거죠. 공정가치가 올라간 거야. 자,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증가액이 나오면 이걸 재평가 잉여금이라 그래요. 재평가를 해서 잉여라는 건 뭐야? 잉여, 남은 돈. 잉여금 이래. 알았습니까? 이거는 자본 항목에 속하는 거야. 무슨 항목에 속한다고요? 자본 항목에 속하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기타 포괄 손익. 무슨 말이냐? 기타 포괄 손익은 손익은 발생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손익이다. 그래서 미실현 손익이다. 알았어요? 그럼 얘는 언제 가서 실현이 되지? 얘는 언제 실현되지? 토지를 팔아야 이익이 실현되는 거잖아. 그죠? 봐봐. 100원짜리가 120원 됐다는 거야. 20원 올랐잖아. 증가했죠? 이 20원을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해. 근데 이거 지금 실현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 가격, 손익만 올라가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거죠. 여기서 미실현 손익, 이걸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해요. 알았어요? 그럼 얘는 언제 가서 실현이 되지? 처분했을 때. 그랬을 때 얘를 처분하게 되면, 실현하게 되면 뭐 한다고요? 실현시, 실현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 하는 거야? 처분했을 때에는 얘는 절대로 단기 손익으로 반영하면 안 됩니다. 단기 손익이라는 것은 단기의 수익과 비용으로 반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왜 단기 손익으로 반영하면 안 되느냐? 그 이유는 단기 손익으로 반영을 하게 되면 그 단기 손익이 경영자의 성과에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경영자 성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라고. 자, 우리 회사가 10년 전에 우리 회사를 경영하던 대표이사가 그 사람이 미래를 좀 내다보는 사람이야. 무서운 사람이죠. 예. 미래를 내다보고 땅을 샀어요. 1,000만 원짜리 땅을. 별로 좋지도 않은 땅을 1,000만 원짜리 땅을 사갖고 뭐라 하냐면 이거 나중에 분명히 이게 돈 될 거다. 그러고 사놨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년이 있다 그만뒀어 그 사람은. 근데 10년이 지난 대표이사가 여러 번 바뀌었겠죠? 근데 10년이 지난 오늘 대표이사가 장부를 뚝 뜯어보니까 토지를 있단 말이야. 근데 이 토지 가격이 얼마나 가나 알아봤더니 이게 지금 1억이야. 얼마 주고 샀어?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1억이야. 팔면 9천만 원 남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낼름 팔아버렸다고. 얼마 이익 생겼어? 그럼 이 9천만 원을 단기 수익으로 보면은 어떻게 될까? 단기 수익으로 보게 되면 경영자가 일을 잘한 걸로 돼버리잖아. 아,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근데 이건 지가 잘해서 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경영자의 성과에 반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단기 손익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기타 포괄 손익에는 실현이 됐어도 경영자의 성과를 보지 않는 게 있고 보는 게 있고 그래. 이걸 나눠줘야 돼. 알았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기 손익으로 가면 안 돼. 그렇지만 회사 입장에서 돈이 남은 건 맞아 안 맞아? 돈 버는 건 맞지? 아, 이익이 생긴 건 맞잖아. 그럼 이 이익은 주주에게 배당은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주주도 우리 회사 주주들한테 이익 배당 해줄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봐. 돈 벌었으니까 해줄 수 있지. 그 사람 벌었으니까 당연히 해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가?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를 하는 거야. 이익 잉여금은 주주에게 배당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현됐을 때 단기 손익으로 가지는 않지만 어디로 가? 이익 잉여금에 대체를 하는 겁니다.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하게 되면 배당이 가능하지죠. 자, 재평가 잉여금도 자본이고요. 이익 잉여금도 자본이에요. 그게 자본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감소액이 나오면 어떡할 거냐 이거야. 감소는 떨어진 거잖아. 120원짜리가 90원으로 뚝 떨어졌죠? 이건 어떡할 거냐? 그거는 재평가 손실로 봅니다.
자, 뭐라 그런다고요? 재평가 손실이라고 했다가 이 재평가 손실이 나중에 뭐 될 수 있지? 회복될 수 있어. 회복.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회복되면 이건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그 재평가 손실만큼 재평가 이익이라고 분개를 하는 거야. 이때 이 재평가 손실은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고 재평가 이익은 수익 계정으로 처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수익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감소액은. 무슨 말인지 이해갔습니까? 그러니까 재평가로 인해서 공정 가치가 떨어졌을 때는 단기 손익으로 보지만 올라갔을 때는 단기 손익으로 보지 않는다 이 소리야. 자, 무슨 말 여기까지 갔습니까? 자, 그럼 이걸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이렇습니다. 여기 그림을 내가 한번 그려볼게요. 봐야 돼. 자, 회사가 토지를 100원짜리를 취득했다. 그리고 이제 재평가 모형으로 평가한다는 거야. 그러면 토지를 취득했을 때 재평가하면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선을 한 라인이라래. 한 라인이니까 빨간색으로 그어줄까? 알았습니까? 여기가 무슨 선이야? 100원 선이야. 100원. 아셨죠? 이때 요 위로 나타나는 것은 요 선 위로 나타나는 것은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하고 이 재평가 잉여금은 미실현 손익이니까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를 하고 됐죠? 밑으로 나타나는 거는 이거는 재평가 손실이라고 해. 물론 올라가면 이익이 되겠지. 이거는 기타 포괄 손익이 아니라 단기 손익으로 처리하는 거야. 자, 봐요. 100원에 샀는데 1년이 지나서 이게 120원이 됐어요. 그럼 올랐죠? 됐죠? 얼마 올랐어? 20원 올랐죠? 요 20원 오른 걸 뭐라 그래?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하는 거야. 됐죠? 자, 그런데 다음 연도에 가서 이게 9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떨어질 때는 떨어졌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20원. 이거는 지난번에 올랐던 것이 떨어진 겁니다. 이건 손실 아니야. 재평가 손실 그러면 안 돼,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 선을 밟고 내려오지.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빵원이 되는 거야, 빵원. 봐봐. 플러스 20원, 마이너스 20원, 제로. 이렇게 되는 거지. 알았죠? 그럼 요 선 밑으로 떨어진 거 있죠. 요 선 밑으로 떨어진 거. 요거. 얼마 떨어졌어? 10원. 요게 재평가 손실이 되는 거야. 이걸 재평가 손실 그래. 됐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랬다가 다음 연도에 와서 어떻게 했어, 이게? 다음 연도에 와서 이게 130원으로 올랐어. 얼마로 올랐다고? 130원.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거, 요거 올랐지, 요거. 여기 섬세하게 밟지 말고, 얼마 올랐어? 10원. 이걸 뭐라 그래? 이거를 재평가 이익, 재평가 손실, 회복, 이익. 그래서 얘는 단기 비용, 이거는 단기 수익. 그래서 이걸 단기 손익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올라간 거 얼마 올라갔어? 지금 여기 올라간 거. 30원 올라갔지? 이 30원은 재평가, 요거는 30원은 오라고 재평가 잉여금. 무슨 말 알겠어요? 됐죠? 그래서 이 선을 기점으로 해서 위에 나타나는 건 기타 포괄 손익, 아래로 나타나는 건 단기 손익.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머리부터 합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 알았죠? 그럼 기타 포괄 손익과 단기 손익을 합친 것을 총포괄 손익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럼 총포괄 손익은 항상 단기에 발생한 부분만 총포괄 손익이 되는 거야. 됐죠? 그럼 여기가 단기면 총포괄 손익은 얼마야? 2만 원. 20원. 총포괄 손익이 얼마라고? 그럼 여기가 단기면 총포괄 손익은 30원.
30원. 총포괄 손익은 30원이야. 마이너스 30원. 여기가 당기면 총포괄 손익은 40원. 플러스 40원이야. 근데 플러스 40원 중에 당기 손익은 얼마? 10원. 기타 포괄 손익은 30원. 이렇게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당기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게 이게 총포괄이야. 근데 총포괄인데 여기 선이 이렇게 돼 있다면 이 부분이 뭐야? 당기 손익이고 요게 기타 포괄 손익이 된다 이 소리야. 자, 무슨 말 이해 갔습니까? 자, 됐죠? 요렇게 정리를 일단 하고요. 좀 이따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재평가의 적용 및 빈도. 재평가의 적용과 빈도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나오는 문제인데 교재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교재 보면 321쪽에 보면 맨 위에 재평가의 적용이라고 나오나요? 재평가의 적용은 재평가는 보고기간 말 자산의 장부 금액이 공정가치와 차이가 나지 않도록 그게 밑줄 쳐야 될 건데 뭐라고 돼 있어? 주기적으로.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됐습니까?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주기적으로 한다 그랬습니까? 그러면 주기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매년 하라는 얘기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하는 얘기는 매년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거든요. 매년 하라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매년 하는 건 아니, 그게 주기적인 게 아니야. 원래 주기적이라는 얘기는 그 주기마다 하라는 얘기지.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이면 매달마다, 6개월이면 6개월마다, 1년이면 1년마다, 2년이면 2년마다. 이게 주기적인 거야. 근데 만약에 매년 수행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럼 매년 수행하면 무조건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매년 수행한다 그러면 틀리는 말이에요. 주기적으로 한다 그래야 돼. 알겠습니까? 주기적으로 수행해야 되고, 자, 그리고 특정 유형 자산을 재평가할 때는 어떤 유형 자산을 재평가할 때는 그 유형 자산이 속해 있는 분류 내의 유형 자산은 동시에 재평가해야 된다는 거야. 똑같은 재평가를 해야 된다 이 소리야.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선택적 재평가를 하거나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선택적이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럼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갔습니까? 선택적 재평가를 하거나 또는 평가 금액이 혼조된, 기준일의 평가 금액이 혼조된 재무보고를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동시에 재평가를 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설명합니다. 자, 이게 우리 회사야. 우리 회사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형 자산의 집단은, 종류는, 집단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요 안에 들어있는 게 토지입니다. 토지는 A 토지, B 토지, C 토지가 있고요. 건물도 A 건물, B 건물, C 건물 많아요. 차량도 엄청 많습니다. 기계 설비도 엄청 많아요. 이해갔습니까? 그럼 이런 유형 자산을 전체로 우리가 재평가하던 원가 모형보다 정해서 해야 되잖아. 그죠? 해야 되죠? 만약 자, 유형 자산의 적용은 유형 자산의 장부 금액이 공정 가치와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 다만 특정 유형 자산을 재평가할 때 특정 유형 자산을 재평가한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야. 지금 요 A라는 토지를 뭐 한다는 거야? 재평가한다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A라는 토지를 재평가한다면 A라는 토지가 속해 있는 모든 토지는, 그러니까 이 모든 토지는 다 뭘로 해야 돼? 재평가 모형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야. 알았습니까? 근데 이 C토지는 어떤 토지냐면, 잘 들어봐요. C토지는 10년 전에 우리가 10만 원 주고 샀어. 어디 있는 건데 저기 강원도 양구 꼴짜기에 아주 뭐 공기 좋은 곳 휴양지 하려고 10년 전에 얼마 줬어? 근데 지금 시가는 얼마인지 알아요? 11만 원. 얼마라고? 그럼 공정가치가 크게 안 올라갔지? 그게 10만 원으로 하나 11만 원으로 하나 뭐 그게 그거지. 아, 그래 안 그래? 그럼 공정가치 하려면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어차피 공정가치가 변동하기 심하지 않으니까 그냥 얘는 원가 모형을 적용한다 이거예요. 크게 무리가 없잖아. 원가랑 공정가치랑. 이해갔습니까? 돼, 안 돼?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거는 선택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어떤 거는 재평가고 어떤 거는 원가 모형으로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의 토지가 재평가 모형으로 평가됐다면 모든 토지는 다 재평가 모형으로 해야 된다 이 소리야. 동시에 해라 이 소리야. 알겠습니까? 아셨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만 이 재평가할 때 동시에 재평가한다고 해서 여기 잡아야 돼 이제. 동시에 재평가라고 한다고 해서 모든 토지를 한날 한시에 재평가라는 뜻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동시에 재평가라는 얘기는 모든 토지를 다 재평가 모형으로 적용하라는 뜻이지 한날 한시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생각해봐. ABC 토지가 매입한 날이 다 똑같냐? 다 다르잖아. 그리고 공정가치의 변동이 똑같아?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재평가는 하는데 다 같이 재평가하는데 어떻게? 순차적으로 재평가하라는 거야. 어떻게 해요? 순차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순차. 순차란 말 알죠? 순서에 입각해서 차례대로 하라 이 얘기야. 알았죠? 날짜 순서대로 차례대로 하니까 차례 우리 알잖아. 책에 보면 페이지 수 있잖아. 차례. 그게 순서야. 순차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알았습니까? 그건 왜 그러느냐면 그건 왜 순차적으로 해야 되느냐면 이 재평가의 빈도는요. 재평가 빈도 설명하는 거야. 재평가 빈도가 요거부터 해보자. 자, 그러면 토지는 다 재평가 모형으로 해야 되지. 됐죠? 근데 A라는 이 건물, A라는 건물을 원가 모형으로 평가를 했다. 돼, 안 돼? 이거는 돼, 안 돼? 되지. 토지를 뭐 재평가했다고 건물도 재평가하냐? 이게 분류내인데? 분류가 다른데? 그렇죠? 분류내가 아니라 다르지? 그러면 A라는 건물을 재평가를 한다면 B라는 건물도 A라는 건물을 원가 모형으로 한다면 B라는 건물도 원가 모형으로 해야 돼? C라는 건물도 원가 모형으로 해야 돼. 알았습니까? 이렇게 적용하라는 거야, 적용은. 그러면 차량을 원가 모형으로 다 하면 되지. 기계를 뭐 다 원가 모형으로 해도 되지. 공정가치로 해도 되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적용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분류 내에 적용하라는 뜻이야. 토지는 토지 내, 건물은 건물 내. 그러면 토지를 재평가 모형으로 했다고 건물도 재평가 모형으로 하면 안 되나? 돼, 안 돼? 왜 안 돼? 되지. 다 되지. 되는데 선택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 소리야. 건물 내 안에서, 건물 안에서 A 건물은 원가 모형으로 하고 B 건물은 재평가 모형으로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갔습니까? 자, 그럼 재평가의 빈도는 얼마 만에 걸쳐서 재평가할 거냐 이 소리잖아요. 그죠? 무슨 말 이해갔어요? 빈도는 횟수잖아, 횟수. 재평가되는 횟수, 그게 빈도야. 알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재평가하는 횟수에 따라서 하는데 이 재평가되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어떤 유형자산은 공정가치가 급격하게 올랐다 내렸다 막 하잖아요. 그럼 이러한 것들은 추가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거야. 매년. 무슨 말 알겠어요? 추가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어떤 유형자산은 공정가치의 변동액이 아주 경미하다. 경미하다는 얘기는 경자가 가벼울 경자야. 공정가치의 변동이 심하지 않다. 그럼 이런 거를 매년 추가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 있어 없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야. 복잡하니까.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해? 이런 거는 뭐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꼭 1년마다 할 필요 없이. 알았습니까? 그렇게 재평가를 하는 자산도 있다는 거지. 알았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재평가의 적용은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유형자산이 속해 있는 모든 유형자산은 재평가 모형으로 동시에 재평가하라 이 얘기예요. 그 이유는 선택적인 재평가를 하거나 혼재된 재무보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알았습니까? 이때 재평가를 동시에 재평가한다고 해서 똑같은 날짜에 한날 한시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순차적으로 재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재평가의 빈도는
재평가되는 공정가치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유형자산은 공정가치가 중요하게 급격하게 변하는 그런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추가적인 재평가가 필요하지만 됐습니까? 공정가치의 변동액이 경미해서 매년 재평가가 필요 없는 유형자산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거는 어떻게 된다?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된다. 알았죠? 그럼 공정가치는 어떻게 정할 거냐? 자, 맨 밑에 보는 거야. 공정가치는 어떻게 정할 거냐? 자, 보세요. 이 공정가치는 어떻게 정하느냐 이거죠. 자, 여러분들 차량이나 기계는 매매되는 시장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차량과 기계를 사고 파는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 시장에서 판매되는 시장 가치를 공정가치로 하면 돼요. 알았죠? 그러면 토지와 건물은 매매되는 시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지 건물은 사고 파는 시장이 있어요? 없어요? 아, 빨리 얘기해봐요. 팔고 사고. 그럼 어디 있습니까? 그 시장이? 에? 아니 어디 있어요 그 시장?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게 뭐 건물만 팔고 뭐 땅 같은 거 갖다 파나? 그런 데가 있어? 없어. 그런 데가 어디 있어. 근데 있잖아요. 뭐 부동산 시장 있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그래서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어디 있는데? 우리 동네는 없어 부동산 시장. 참나. 이게 얼마나 이게 추상적인 거야. 그게 추상적이지 실질적으로 실물을 사고 파는 그런 시장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금융시장이 있어? 금융시장에서 뭐 팔아? 돈 파나? 말이 금융시장이지. 자본시장, 금융시장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추상적 시장이라고 해요.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시장도 추상적 시장이지 실물을 거기서 사고 파는 그런 시장이 아니란 말이야. 구체적인 시장 이런 시장이 아니라고. 에? 우리 동네는 도깨비 시장도 있어. 그러면 도깨비 시장에서 도깨비 파냐? 그거 아니죠. 예, 이렇게 토지 건물은 시장이 존재하지 않아요. 실질적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격이 있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감정가액을 공정가치로 하는 겁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셨죠? 그 정도만 알면 돼. 자, 그 다음 세 번째 회계처리입니다. 우리 회계처리는 두 가지로 하는데 하나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는 경우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는 경우 누굴까?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는 게 누굴까? 토지지 뭐 토지. 토지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잖아. 감가를 안 하니까. 그죠? 이해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뭘로 한 거야? 이게 토지를 얘기한 거야. 토지. 토지는 이렇게 하는 거야. 공정가치 평가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이랬을 때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는 경우에 자, 재평가로 인해서 증가액이 생기면 차변에 토지가 증가하죠. 그럼 대변에 이걸 뭐라 그래? 증가했으니까 이거를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전년도에 처음 하면 이렇게 하는데 전년도에도 재평가를 계속 해왔다. 근데 그때 재평가 손실이 있었다. 그러면 그 금액만큼을 재평가 이익으로 먼저 써줘야 돼. 재평가 이익이라고 쓰고 나머지가 잉여금이 되는 거야. 나머지가 잉여금이야. 자, 두 번째 감소액이 생기면 이때는 대변에 토지가 감소해. 그럼 차변에는 이거 감소액은 재평가 원래 손실 그런다고요. 그런데
지난 연도에 재평가 잉여금이 원래 있었다면 그 잉여금을 먼저 까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을 먼저 까줘. 그리고 나머지가 손실이 되는 거야. 자, 요거 한번 분기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요걸 가지고 분기합니다. 자, 잘 보세요. 이제 이 토지를 재평가한 거죠. 최초에 얼마 주고 샀어? 100원. 그랬다가 얼마 됐어? 120원. 그랬다가 90원. 그랬다가 이렇게 공정가치가 변동했다는 거야. 그럼 분기 한번 해보자고요. 아셨죠? 자, 그럼 1번 토지 얼마? 100원. 이게 1번, 2번, 3번, 4번이야. 토지를 100원에 취득했잖아. 대변의 현금 100원 이렇게 분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2번. 2번은 100원짜리가 얼마 됐어? 20원. 그럼 20원 올랐죠? 그죠? 요 20원을 뭐라 그래?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분계는 차변의 토지는 20원이 증가하죠? 요 증가한 걸 뭐라 그래요? 재평가 잉여금 얼마? 20원. 요거는 기타 포괄 이익이야. 뭐라고요? 기타 포괄 이익이야. 당기 손익 아니에요. 이렇게 분기하는 거야. 그럼 지금 토지가 얼마짜리가 됐어? 이제 120원짜리가 된 거야. 봐, 120원 됐잖아. 그죠? 그랬다가 그 다음 연도에 얼마로 떨어졌어? 90원 떨어지고 얼마 떨어진 거야? 30원만큼 토지의 가격이 하락했지? 그럼 대변의 토지는 30원이 감소하지? 30원 감소한다고 여기다 재평가 손실 30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 있죠? 얼마? 20원. 이거는 지난번에 올랐던 놈이 떨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지난번에 올랐던 놈, 요 놈 있잖아. 요 놈을 없애버리는 거야. 그죠? 없애주는 거야. 그냥. 그러면 재평가 잉여금 얼마? 20원 하고 없어지는 거야. 그럼 이제 없어지는 거야. 재평가 잉여금은 아예 없는 거야. 그리고 요거를 뭐라 하는 거야? 요거를 재평가 손실이라고 분기하는 거야. 그럼 차변에 뭐라고 써? 재평가 손실. 얼마? 10원. 됐어요? 그러면 지금 토지 금액은 얼마가 된 거야? 120원에서 90원, 30원이니까 90원이지? 90원 된 거야. 근데 다음 연도에 얼마 됐어 또? 올랐지? 얼마 올랐어? 140원, 130원. 그러면 40원 오른 거죠? 그럼 차변의 토지 얼마야? 40원. 그럼 이걸 다 재평가 잉여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지난번에 떨어졌다가 올라간 거 요 놈 있지? 요 놈은 뭐로 해줘야 돼? 자, 요 놈이 없어지는 거야. 아, 지난번에 손실 났었네. 그럼 이놈 손실 난 놈 이제 없애버려야 돼. 다시 이익이 돌아섰으니까 요 놈을 없애버리는 거야. 근데 없어질 때는 뭐라고 없어져? 재평가 이익. 재평가 이익. 재평가 손실이 회복되면 재평가 이익. 그러니까 수익이 되는 거야 이게. 알았어요? 그러면 얼마 차이 나? 30원. 30원 차이 나지? 그 30원이 요거란 말이야 요게. 요게 이름이 뭐야? 재평가 잉여금 얼마? 30원.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럼 지금 현재 토지의 가격은 얼마짜리야? 130원. 토지의 가격이 얼마라고요? 130원. 됐습니까? 그런데 봐요. 130원짜리를 몇 년이 지난 뒤에 이걸 어떻게 했어요? 150원에 처분을 했어요. 150원에 팔았습니다. 자, 그럼 처분했으니까 분기 한번 해봐. 5번에. 자, 대변의 토지는 130원짜리가 없어져. 근데 차변의 돈은 150원이 들어와. 그럼 20원 이익 생겼죠? 이 20원의 이익을 뭐라 그래? 유형자산 처분 이익. 유형자산 처분 이익 얼마? 20원. 그럼 다 끝났죠? 에? 그럼 여기는 토지는 이제 어떻게? 장부상에서 완전 제거돼 버렸지? 제거됐는데 재평가 잉여금은 여기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봐, 이놈은 살았다가 없어졌고 살았다 없어졌잖아. 근데 이놈은 아직 안 없어지고 살아있잖아. 그럼 이놈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요 놈은 어떻게 할 거야? 실현시켜야지 이제. 토지가 없어졌으니까 실현시켜야지. 그래서 얘를 없애버리는 거야. 재평가 잉여금 얼마? 30원. 30원 됐습니까? 그럼 여기 이거를 당기손익으로 가게 되면 여기다 포함시켜버린단 말이야. 당기손익으로 재분리한다 그러면 처분이익에다 더해버리면 당기손익이 돼버려. 근데 이거 처분이익이라고 보면 안 되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가?
이익, 잉여금 얼마? 30원. 이렇게 정리한다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럼 다 없어진 거지. 됐죠? 자, 두 번째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는 경우.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대요. 그러면 이 자산은 어떤 자산일까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감가상각을 하는 대상 자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누굴까? 건물이라든가 또는 뭐야? 기계장치 등등 차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감가상각을 하고 재평가를 하잖아. 알았죠? 됐습니까? 자, 이랬을 때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 처리를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순액법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법? 순액법이 있고요. 하나는 비례법이 있습니다. 비례법. 순액법과 뭐가 있다? 비례법. 그럼 순액법은 뭐냐? 순액법은 재평가가 됐으니까 그동안의 감가상각이 필요 없다는 거야. 생각해봐. 자, 지난번에 감가상각 100원짜리가 감가상각해서 90원이 됐단 말이야. 이해갔어요? 근데 오늘 재평가니까 150원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 무시하고 150원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던 감가상각 누계액을 다 어떻게 해야 돼? 다 제거시켜버리는 거야. 그게 순액이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봐봐. 예를 들어서 건물을 내가 3년 전에 10,000원 주고 샀다고. 그럼 1년 지났을 때 감가상각 했어 안 했어? 했지? 2년 지나면 또 감가상각 했어 안 했어? 3년 지나면 감가상각 했지? 그래서 지금 장부장에 보니까 얼마라고 돼 있어? 7,000원이라고 돼 있는 거야. 10,000원 해줬는데 7,000원이라고 돼 있다고. 왜? 3년 동안 1,000원 감가상각 해버렸으니까 7,000원이 돼 있지? 근데 3년이 지나면서 재평가를 해버렸어. 얼마에? 15,000원에. 그럼 장부금액이 15,000원이 돼버렸잖아. 그럼 그동안에 감가상각 3,000원 해놓은 거 이거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어떻게 해야 돼? 새롭게 다시 해야지. 그렇게 하라는 게 순액이야. 알았습니까? 그래서 순액은 어떻게 하는 거야?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거시키는 거야. 제거. 알았어요? 제거시켜 없애버리는 거야. 그리고 감가상각을 다시 시작하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뭐한다? 제거하는 방법이야. 제거하는 방법이 순액법이고 비례법은 비례 수정하는 거야. 비례 수정. 무슨 수정이요? 비례 수정. 그러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을 없애버리지 말라는 얘기지. 전체를 비례 수정해서 알아야. 자, 그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이거를 어떻게 할 거예요? 지울 건데. 요거 지울 건데 사진을 찍어 놓으셔야 되겠죠? 요거만. 여긴 나중에 찍고 요거만 사진 찍으세요. 빨리. 지울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 테니까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건물을 샀어요. 100원 주고. 이 건물의 내용료수는 5년이야. 잔존가치는 제로, 정액법. 그럼 5년 동안 얼마씩 1년에 20원 상각해야지. 20원 상각하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그럼 장부금액은 얼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지? 정상적으로 하면 얼마? 100원, 20원, 80원 이렇게 되는 거야. 또 1년 또 지났어. 그럼 또 20원 감가상각 하겠지? 그러면 장부금액은 60원인데 100원, 40원 이렇게 되지. 근데 현재가 여기야 지금. 현재 이 상태인데 됐습니까? 2년이 지난 오늘 이거를 어떻게 써? 재평가했다는 거야. 뭐 했다고요? 재평가. 그러면 이 금액으로 장부금액을 하면 안 돼. 보고를 이걸로 하지 않고 재평가된 금액으로 보고를 해야 돼. 이 금액으로 보고해야 된다고. 재평가를 하니까 이건 재평가 전 장부금액이잖아. 재평가 후 이게 장부금액이죠. 얼마로 됐는데 이렇게 120원 됐대. 얼마 됐다고요? 120원. 그럼 120원으로 보고해야 되잖아. 이해갔어요? 그럼 순액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순액법은 그동안의 감가상각은 무시하는 거야. 그냥 감가상각은 어떻게? 120원 갖고 다시 하자는 거지. 처음서부터. 이해갔습니까? 자, 얼마 벌었어 지금? 60원짜리가 120원 대시가 60원이 늘어났잖아. 이거를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해. 알았어요? 그럼 재평가 잉여금은 얼마냐 그러면 60원 그러면 돼. 그럼 이제 이거 수정을 해야, 여기 120원 되면 이거 수정을 해야 되잖아. 이 금액을 수정을 해줘야 되잖아. 이걸 수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거야. 순액법, 비례법. 그럼 순액법은 어떻게 하자는 거야? 감가상각 누계액을 그냥 빼버려라 이거지. 제로 시켜라 이 소리야. 알았어요? 됐습니까? 그럼 얘는 얼마야? 120원. 그래야 120원에서 빵 그래야 120원 될 거 아니야. 알았죠? 분계는 중요하지 않아. 금액을 물어본다고. 뭘 물어보느냐. 자, 이렇게 감가상각, 재평가를 한 후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인가? 그럼 이거 대답하면 돼. 빵. 재평가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120원. 재평가 잉여금은 얼마인가? 60원. 알았죠?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순액법. 그러면 비례법은 어떻게 수정하는 거냐? 비례법은 이게 순액이에요. 순액법이고 비례법은 보세요. 이게 비례법이야. 비례법은 여기가 지금 120원 됐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지금 120원 됐으니까 몇 배가 늘었어? 2배 늘었지. 그러니까 얘를 없애지 말고 그냥 2배 늘었지. 그럼 장부 금액이 2배가 늘었잖아. 그럼 여기다 곱하기 2. 그럼 몇이야? 200원. 곱하기 2 몇이야? 80원. 곱하기 2 얼마야? 이렇게 하자는 거야. 이게 비례야. 똑같은 비율로다가 수정하자 해서 똑같은 비율로. 얘는 그냥 얘를 빵 해놓고 수정했잖아. 근데 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똑같은 비율로 하자 이 얘기야. 알았어요? 이게 비례법이야. 됐습니까? 그럼 물어본단 말이야. 뭘 물어봐? 자, 재평가 후 감가상각 누계는 얼마인가? 80원.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120원. 재평가 잉여금은 얼마인가? 60원. 똑같지 그냥. 그러니까 요거만 달라지는 거야. 알았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어디 보냐면 자, 322쪽에 자, 이론 문제를 한두 문제 풀고 갈게요. 322쪽에 35번 보세요. 35번에 자, 유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1.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 금액을 초과하면 공정가치는 봐봐. 공정가치는 장부 금액보다 항상 크지 거의. 그죠? 그렇다고 감가상각을 중단하면 되는가? 안 되지. 근데 감가상각을 인식하지 않는다. 틀렸지. 그러면 어떨 때 감가상각을 인식하지 않지? 공정가치가 아니라 잔존가치. 알았어요? 그랬을 때 인식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공정가치가 장부 금액을 초과하면 감가상각은 계속해서 인식한다. 잔존가치가 장부 금액을 초과하면 감가상각을 인식하지 않는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유형자산이 손상된 경우 장부 금액과 회수 가능가액의 차액. 아까 뭐라 그랬어? 손상차손 그랬죠? 그러면 그거는 기타 포괄손익이 아니에요. 당기손익이에요. 손상차손은 비용이니까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기타 포괄 지우라고요.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유형자산에서 직접 차감하면 안 된다 그랬지. 손상이 됐을 때는 나중에 회복될 수 있으니까 차감하는 형식으로 한다 그랬잖아. 직접 차감한다가 아니라 차감하는 형식. 간접 차감하는 거야. 간접 차감. 간접 차감. 3번. 건물을 재평가 모형으로 평가하는 경우 감가상각을 하고 봐봐 이게 건물 아니야. 건물을 감가상각하고 난 다음에 재평가하잖아. 감가상각을 하고 그거 틀린 거야.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를 재무상태표에 보고한다. 이건 맞아요.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그래서 틀린 거야. 4번. 토지의 재평가 모형을 최초 동그라미 최초야.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재평가 손실 밑줄. 재평가 손실이 뭐야? 재평가 손실이나 이익이 나올 수 있다나. 봐봐. 자, 최초로 하게 되면 100원짜리를 최초로 평가하면 이게 최초죠? 최초로 평가하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오르는 건 재평가 이익. 이게 재평가 잉여금이지. 그럼 이거는 기타 포괄손익이지. 떨어지는 거는 재평가 손실이지.
이건 단기손익이지. 근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단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틀렸잖아. 그죠? 그럼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재평가 손익 밑줄 쳤어요? 그 길을 뭐라고 써? 재평가 손실이 발생하면, 손익이 아니라 손실이 발생하면 단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럼 맞는 거야 그게. 근데 손익 그랬으니까 틀리는 거야. 손익이라는 것은 손실도 될 수 있고 이익도 될 수 있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그다음에 5번은 맞는 지문이야. 빨리 읽으세요. 5번은 옳은 지문입니다. 자, 36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 그랬죠? 1번에. 자, 원가 모형에서 최초 인식 이후에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은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원가 모형에서 장부 금액은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하고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맞죠? 2번. 재평가는 아주 2번 지문은 중요한 지문이야. 이거 아주 잘 나와요. 우리 시험에. 재평가는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장부 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어떻게 한다? 그래요. 밑줄 쳐요.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어느 시험에서 매년 수행한다. 그래서 틀린 지문으로 나온 게 있어요. 매년 수행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세 번째.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회계 정책 변경이 아닙니다. 추정 변경이에요. 추정 변경. 정책 변경이 아니라 추정 변경이야. 감가상각에 대한 건 다 추정 변경이야. 알았죠?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4번. 자, 유형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한다. 맞고.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을 처분할 때 또는 사용이나 처분을 통해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한다. 맞죠? 37번 봅니다. 37번. 자, 5년 전에 취득하여 영업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500만 원짜리가 얼마 됐다는 거야? 800만 원 올랐다는 거 아니야? 봐요. 500만 원짜리가 800만 원 올랐잖아요. 얼마 올랐어? 300만 원 올랐으니까 분기하면 차변에 토지 300만 원, 대변에는 이게 재평가 잉여금이 되잖아. 근데 1번에 뭐라고 그래 있어? 과거에 재평가 손실이 없었지? 그러면 다 재평가 잉여금이 되는 거야. 재평가 잉여금 얼마? 300만 원. 이렇게 분기하는 거예요. 됐죠? 근데 2번은 뭐라 그랬어? 2번은 과거에 재평가 손실이 100만 원 있었잖아. 그럼 이거 먼저 까줘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차변에 토지는 300만 원이 증가했지만 대변에는 재평가 잉여금 200만 원하고 100만 원은 재평가 손실 그러면 안 돼. 이익 그래야지. 올랐으니까. 떨어졌다 올랐으니까 100. 그리고 나머지 200만 원만 재평가 잉여금. 요거 하는 거야. 재평가 잉여금 얼마? 200만 원. 요렇게 한다는 거지. 알았죠? 됐죠? 그러니까 재평가 손실이 있었을 때 없었을 때는 다르다 이 얘기야. 자, 그다음 그 밑에 38번에 자, 5년 전에 취득해서 영업용으로 보유하는 토지가 장부 금액이 500인데 장부 금액은 500인데 얼마로? 300으로 떨어졌다는 거야. 그럼 이거 얼마 떨어졌어? 200만 원 떨어졌지? 200만 원 떨어졌죠? 자, 분개해봐. 떨어졌으니까 대변의 토지 200만 원. 그럼 이거 차변에 재평가 손실 그래야 되잖아. 근데 박스 해봐요. 1. 과거에 인식한 재평가 잉여금이 이때 없대. 그러니까 없으니까 다 재평가 손실이 되는 거야. 재평가 손실 얼마? 200만 원. 됐죠? 근데 2번은 뭐라 그랬어요? 재평가 잉여금이 100만 원이 50만 원이 있죠? 그럼 이걸 먼저 까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대변의 토지 200만 원하고 차변에는 재평가 잉여금을 먼저 까주라고. 얼마? 50만 원 까고 나머지 150만 원만 재평가 손실 이렇게 분기한다는 거야. 알았죠? 그게 전년도에 재평가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안 했다 그러면 그냥 단기 것만 하면 되고 만약에 전년도에 재평가를 했다면 뭔가가 있을 거 아니야. 재평가를 했다면
뭐 재평가 잉여금이 있던 재평가 손실이 있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자, 넘어가서 39번. 39번입니다. 자, 39번은 이거는 잘 안 나와요. 여기 잠깐만. 우리 시험 있잖아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는 경우만 토지만 나와서 지금까지. 감가상각을 하고 재평가하는 건 안 나왔어. 근데 앞으로도 안 나올 거예요. 이건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나와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39번입니다. 자, 영업용 건물 취득원가는 얼마야? 15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50만 원. 그럼 여기 봐봐. 자, 취득원가는 얼마라고? 150만 원. 누계액은 얼마라고? 50만 원. 그럼 장부금액은 100만 원이잖아. 그럼 현재 이런 상태를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얘가 얼마가 됐다는 거야? 200만 원으로 재평가했잖아. 이렇게 재평가했다는 거 아니야, 이거? 그잖아요. 그럼 얘가 200만 원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로 하는 거 아니야? 이걸로 해야 되잖아. 재평가를 하고 보고 해야 되잖아. 얼마 늘었어? 100만 원만큼 늘었지? 이게 재평가 잉여금이야. 그럼 이거 수정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거는 100일 때 이렇게 되는 거, 200일 때는 어떻게 돼야 되잖아. 이거 수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란 말이야. 자, 제일 먼저 무슨 법으로? 순액법으로. 순액법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동안 했던 거 다 무시하고 다시 하자. 다시 하자. 이게 순액법이야. 그럼 얘를 제로로 해고. 그럼 얘가 얼마야? 이렇게 수정하는 게 순액법이라고. 알았어요? 그러면 200에서 빵 빼면 200이잖아. 그럼 200만 원 갖고 감가상각을 다시 하겠다는 거야. 그동안에 했던 건 다 무시하라는 거지. 알았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뭘로 하래? 비례법으로 하라는 거야. 비례법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200만 원이. 비례법으로 하면 100만 원짜리가 이거 된 거 아니야? 그게 몇 배 늘었어? 2배 늘었으니까 곱하기 2 얼마야? 300만 원. 곱하기 2 얼마야? 100만 원. 곱하기 2 얼마야? 200만 원. 이렇게 수정하자는 거야. 이게 비례법이야. 알았죠? 자, 그 밑에 것. 40번. 40번입니다. 자, 한국은 취득원가 50만 원. 내용수가 5년, 잔존가치가 0.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기계장치를 감가상각을 했어. 근데 취득 후 몇 년째 말에? 3년째 말에 30만 원으로 재평가했지? 그럼 3년째 말에 장부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지. 그게 중요하지. 재평가 금액은 30만 원인데 그럼 50만 원짜리를 3년 동안 상각하면 1년에 얼마씩 상각해야 돼? 에? 아, 이거 내가 그려줘야 되나? 봐봐. 50만 원에 취득했지. 그럼 3년이면 1년, 2년, 3년. 여기 아니야. 1년, 2년, 3년. 여기 금액이 얼마냐고.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하면 20만 원 되잖아. 그럼 요건 어떻게 돼? 50만 원짜리가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하면 30만 원. 요거 아니야. 50만 원짜리가 30만 원 돼서 20만 원 이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야? 이거는 재평가하기 전에 장부금액이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30만 원으로 재평가를 했죠. 그럼 재평가한 금액의 장부금액은 이거잖아요. 3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수정해야 되잖아요. 이해하세요? 자, 수정하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 수정하는데 뭘로 하래? 뭐로 하래? 그럼 비례 조정은 어떻게 하는 거야?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봐야지. 여기는 20만 원, 여기는 30만 원이니까 1.5배지. 1.5배 증가했잖아. 어떻게 해서 1.5배냐면 봐봐요. 30만 원을 위에다 놓고 얘를 밑으로 집어넣어 이렇게. 아셨죠? 그러면 2분의 3이니까 1.5란 말이야. 그러니까 1.5 증가했으니까 곱하기 1.5 75만 원. 곱하기 1.5 45만 원. 곱하기 1.5 30만 원. 이렇게 수정하겠다는 거야. 알았죠? 네, 요 정도만 알면 돼요. 자, 41번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넘어가서 어디를 볼 거냐면, 자, 한두 문제만 더 볼게요. 교재. 자, 344쪽. 344쪽에 37번. 자, 문제는 의외로 쉽게 나와요. 344쪽에 37번 봅니다. 한국은 2001년 초에 토지 10만 원을 취득했죠. 그리고 재평가 모형을 적용해서 매년 말 재평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토지를
10만 원에 취득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항상 이 그림을 잘 그려야 돼. 이거 그리는 거를. 10만 원에 취득을 했지. 그리고 난 다음에 재평가하면 항상 요 선을 그어줘야 된다고. 이 선 긋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이게. 알았죠? 그럼 요 10만 원이 원가선이야. 10만 원에 취득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 2001년 말에 얼마 됐어? 10만 원짜리가 박스에 2001년 말에 8만 원으로 떨어졌다가 2002년 말에는 13만 원으로 다시 올랐잖아. 그럼 여기가 지금 이게 지금 단기란 말이야. 알았어요? 근데 문제에서 단기 이익은 얼마냐 그랬잖아. 얼마야? 요거만 이익이라고. 2만 원만. 이거는 기타 포괄이야. 요 선 위에는 기타 포괄이야. 단기 순이익은 얼마냐 그러면 요거야. 알았죠? 2만 원. 됐습니까? 그럼 총 포괄은 얼마냐 그러면 얼마야? 총 포괄은 5만 원. 왜냐면 이거 3만 원이니까. 이게 기타 포괄. 단기 손익, 기타 포괄 손익, 총 포괄은 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 문제만 더 봅시다. 39번. 39번입니다. 자, 40번은 숙제하세요. 40번은. 40번은 여러분들 숙제하고요. 39번 보겠습니다. 자, 2001년 초에 토지를 또 10만 원 또 샀죠. 자, 10만 원을 샀는데 10만 원 샀는데 선 긋고 선 그어야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했어요? 토지가 얼마 됐어요? 이제 박스 봐. 2001년 말에 얼마 됐어? 얘는 12만 원 올랐다가 그리고 9만 5천 원으로 떨어졌잖아. 그럼 단기 손익은? 단기 손익은 요거만 단기 손익이라니까 항상. 얼마야? 5천 원. 이게 답이야. 알았죠? 그럼 이거는 뭐야? 이거는 재평가 손실. 요거는 재평가 이익. 올라가는 거니까. 그럼 요 금액의 반대 요거는 뭐야? 재평가 손실. 재평가 이익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아셨죠? 이건 그림을 여러분들이 많이 그려보셔야 돼요. 그림을 많이 그려보면 이해가 돼. 자, 여기까지.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